장마전선이 충북에 집중됐습니다.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탈락하는 대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을 막자며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만들기로 한 예산 편성 매뉴얼이 수개월째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는 농촌의 복지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이동 빨래방, 이동 목욕탕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충북 세종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맛비는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이 충북에 집중되면서 어제 하루 주택과 도로의 침수, 그리고 빗길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흙탕물로 변해버린 도심 하천은 주변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장마 첫날 비가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에 집중되며 청원군의 강우량이 무려 150mm를 넘어 충청권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낮 한때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많은 비를 감당하지 못해 우수관이 막혀 청주시 탓동과 용담동 일부 주택과 상가가 침수됐고, 연립에서 그 하수구를 냄새가 나니까 막은 것 같아요. 그 집안이 약한 우리 그 개인집으로다가 물이 흘러가지고. 청원군의 농촌마을 진입로와 도로 일부도 물에 잠겼습니다. 빗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에서는 4.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다리 난간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아래로 추락하고 이어서 육중 추돌 사고가 나는 등 도내 고속도로에서 30여 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빗길에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일어난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주기상대는 오늘은 비가 그치고 기온이 점차 올라 주말까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일찍 시작된 장마로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이 강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계곡의 사이렌과 문자 전광판 등 도내 유원지 360여 곳에 있는 재난 예보 경보 시설의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천 수해복구 사업지구 152곳과 소하천 정비 사업장 35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폭우 시 범람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파의 폭염, 이번엔 장마까지 올해 변덕스런 날씨 때문에 과수농가는 해충으로 울상입니다. 이번 비로 일단 해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 뒤 관리가 관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타세카이어와 낙엽송, 과수 등에 가리지 않고 달라붙어 성한잎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갉아먹는 매미나방 유충. 옛날 송충이는 크고 솔잎만 갉아먹었었는데 지금 송충이는 아무거나 아무 나무나 풀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산에 인접한 과수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사과 같은 열매를 갉아먹어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갈색여치. 갈색여치는 아직 자두만한 크기로 열린 사과를 반 이상 갉아먹은 것도 있습니다. 올해 냉해로 드문드문 보시다시피 드문드문 달렸는데 덜어있는 거 여치가 뭐 갉아먹고 올해 뭐 수확은 뭐 접다시피 해야죠 뭐. 올해 충북에서만 600여 헥타르에 이르는 농작물이 3대 돌발 해충으로 불리는 매미나방과 갈색여치, 꽃매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충들의 극성은 이번 장마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습한 기후에 번식하는 곰팡이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강한 비에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미생물 산정에 의한 밀도속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몸에 크게 작은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물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하지만 장마가 지나간 뒤에는 농작물이 탄저병과 무름병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살균이 필요합니다. 보온 다속 조건으로서 각종 병균이 많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병해를 막을 수 있는 종합 살균제라든가. 해충엔 한숨 놓게 됐지만 살균 방제가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국가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성적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거 탈락하고 대학들은 관련된 민원과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수급 생활자 가정인 대학생 이모 씨는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탈락했습니다. 생활비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보니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평균 비학점 이상 성적 기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생활비를 또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게 되고 공부할 시간에 알바를 하니까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학생들이 대학마다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저소득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가 성적 조건에 막힌 셈입니다. 탈락된 학생들만 가지고 다시 장학 사정관제를 도입해서 그거를 이제 재심사를 해서 그 학생들을 이제 구제해 준. 장학금 지급액 기준인 학생 소득 수준 평가도 보험료나 세금 납부액 등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대학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렇게 가난한 친구들의 소득 분위가 정확히 산정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모두 학교로 몰린다는 거죠. 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퇴하거나 학교를 옮긴 경우 등 수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 대부분 대학들이 1학기 장학금 지급을 끝내지도 못한 채 2학기 장학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 부도가 나며 3년 동안 파행 운영돼 오던 오창의 한 대중골프장이 이번에는 경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력 행사에 또 다른 법적 다툼까지 싸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부도가 나고 파행 운영되던 오창의 한 골프장 입구가 이번엔 컨테이너로 막혔습니다. 유치권자가 고용한 용역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법원 파산 관제인은 지게차로 맞섭니다. 법원에서 잘하시는 분이 법원에서 집행력 갖고 오셔. 아니 집행력이 있다니까요. 제가 집행관이에요. 최근 골프장이 다른 업체에 낙찰되며 유치권자와 회원 등의 180억 원대 채권을 보장받기 어려워지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비대위는 또 자신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의 계약을 특정 업체에 허락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소한 공정하지 못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해 일하는 행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파산관제인은 골프장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이미 낙찰된 업체에 수의 계약을 허락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비대위 측이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파산관제인 측은 점거의 불법성을 따져 유치권마저 배제할 수 있다고 경고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배웅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따른 갈등 예방을 위해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만들기로 한 예산 편성 매뉴얼이 수개월째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 장선배 의원은 어제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산 분담 매뉴얼을 하루빨리 만들어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도와 도의회, 충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협의기구와 매뉴얼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되는 농촌의 복지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이동 빨래방과 이동 목욕탕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골마을에 이동 세탁차가 처음 찾아온 날, 87살 이금년 할머니도 이불 빨래를 들고 나왔습니다. 겨우내 묵혀둔 동네 이불 빨래가 세탁 순서를 기다리며 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을 못 살고 떠난 사람도 얼통하다겠어. 세월이 오래 사는 게 이런 꼴도 본다. 세월이 그래. 점점 좋아지니까. 넉 대의 세탁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이불 40여 채가 금세 뽀얗게 빨립니다. 봄에 좀 사면 몸이 안 좋아서 못 빨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밀렸어요. 깨끗하게 잘 빨아졌어요. 이웃마을에 나타난 이동 목욕차. 간이 욕조가 설치되고 목욕차에서 공급하는 온수까지 할머니만을 위한 목욕탕이 완성됐습니다. 시원하세요? 시원하세요? 좋으시죠?
농촌 지자체들의 경우 노인 인구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어 복지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노인들이 영유해가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복지일 것 같아서 노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연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찾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고령화된 현실에서 이동 서비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로 운전하던 31살 이모 씨의 승용차가 50살 박모 씨가 몰던 승합차와 부딪힌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가 각각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도도 일부 파손됐지만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이 씨를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 구청사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옥산발전위원회는 현수막 200개를 청주와 청원 일대에 걸고 통합시 흥덕구청 입지로 옥산면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쟁지인 강내면은 미호특구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주 지역 주민센터를 돌며 강내면이 최적지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은 오는 20일 2개 구청사 후보지 4곳이 확정되면 이달 안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군 공항 이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 4월에 공포된 특별법은 청주국제공항과 같은 민군 복합공항의 경우 군 기지가 이전해도 민간 공항이 잔류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참여 유도가 어려워져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은 그러나 기존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비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처음으로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연구용지가 분양됐지만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연구용지 12필지에 대한 2차 분양 신청을 받았지만 8개 업체만 신청서를 내 4필지가 미분양됐습니다. 지난해 초 실시된 1차 분양 때는 10개 필지 중 9개 필지가 대학과 의료법인에 분양되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자문할 전문가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도시계획 분야 교수와 엔지니어 등 전문가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2016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제 첫 회의에서는 청주공항과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세종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